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장욱이고요. 잠깐만요. 페이지 안 넘어가나? 소개는 시작할 때 했으니까 간단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은 채팅이나 Q&A 남겨주세요. 세 번째 세션은 앞에 두 분이서 했던 그 내용에 비해서 좀 짧게 어, 짧고 굵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우리가 내년에 비트코인이 뭐 좋은 가격이 ETF나 반감기 등의 이유로 상승할 거라고 기대가 많이 있잖아요. 그에 앞서서 어떻게 그 시기를 좀 잘 보내면 좋을지에 대한 건데요. 사실 대단한 인사이트를 담은 건 아니고요. 두 가지 정도를 담을 건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 자산에 대한 뷰와 특징입니다. 아까 전에 그 백훈종 이사님이 얘기하셨던 뷰와 비슷하지만 비슷합니다. 그것에 대한 먼저 하나 다룰 거고요. 또 하나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투자 관점에서 진짜 이 시장 가격이 뭔가 상승을 하거나 등이 됐을 때 좀 어떻게 조금 대응이나 좀 바라보면 좋을지 요것에 대한 두 가지 나눠서 찝을 텐데요. 먼저 앞쪽 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서 갑자기 차트 나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앞에 두 분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를 그냥 한번 요약을 해보면 비트코인은 세 가지로 그냥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는 그 우리 백훈정 이사님 얘기하셨던 정말 가치 저장의 수단. 그래서 우리는 이 자산을 모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의 가장 큰 특징은 공급이 한정돼 있다라는 거죠. 그 저희 딸도 사실 알거든요. 뭔가 구하기 어려운 것들은 가치가 오른다는 것을 포토카드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의 특징 이외에 네트워크로서의 가치가 존재해요. 이거는 비트코인 어떻게 보면 가장 본연적인 가치죠. 우리가 검열 저항성의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저 특징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통화 네트워크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탈중앙화라는 개념 저기서 다시 나오는 거죠. 저렇기 때문에 요즘 또 많이 나오는 이제 저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정학적인 자산이다. 각 국가가 뭐 전쟁이나 위해 터졌을 때 정말 자기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용도 쓰일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저런 가치 때문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적 가치는 사실은 유틸리티, 사용성을 많이 만들어주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에셋은 이제 이 자산의 가치가 꾸준히 장기적으로 상승한다. 이런 개념을 받쳐주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것과 또 하나의 가치 중에 하나는 채굴의 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다룰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비트코인은 결국 이제 작업 증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채굴이 이루어지고 결국 전기를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얻는 과정이고 그 전기를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얻는 그 과정 때문에 정말 어떤 비효율적인 그 전기 생산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에 있어서 하나의 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이 저축의 기술, 구매력 상승 이 부분에서 참 이제 저는 좀 깊게 볼 거고요. 그래서 정말 비트코인은 그냥 앞으로 점점 더 얻기가 어려워지는 이 특징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비트코인의 자산을 그냥 최고의 저축 기술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보면은 아까 전에 이제 백훈종 이사님이 얘기하셨던 그 각국의 법정 통화가 녹아내린다라는 표현을 같은 메시지인데 그냥 다른 이제 차트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통화 중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달러가 금 대비해서 구매력이 하락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예요. 100년 동안 99%. 그리고 비교 대상을 금이 아니라 미국의 이제 S&P 500을 대상으로 보더라도 거의 98%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가장 많이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자산이더라도 우리 구매력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거를 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나게 구매력이 떨어진 자산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달러를 장기적으로 모아가야 되는 게 맞는 옵션이냐? 정말 100년이라는 시기로 봤을 때는 이 자산 모아가면 안 되는 자산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 중에서는 가장 강한 통화이기도 합니다. 이 달러를 다른 국가의 이제 통화들이랑 한번 비교해 본 건데요. 요거는 이제 아르헨티나 페소죠. 네. 페소를 달러와 비교하면 페소는 20년 사이에 달러 대비해서 또 99%가 하락했고요. 터키의 리라와 같은 경우도 네. 최근 20년 동안 그 아까 전에 100년 동안 99% 하락했던 달러에 대비해서 또 96%더 하락한 자산 볼 수 있습니다. 인도의 루피도 90%. 네. 브라질의 레알화 같은 경우도 달러 대비해서 또 65% 하락했죠. 사실 그래서 이제 아까 아토미님께서도 각국의 통화 주권이 약한 국가들은 이 자산을 하나의 그 화폐, 법정 화폐 등의 용도로 받아들인 걸 볼 수 있고 자국 통화가 강하고 조금 선진국들은 이 자산을 어떤 금융 상품화 시켜서 ETF로 받아들인 것을 이제 뭔가 글로벌 지도를 통해서 본 것 같아요. 거기서 진짜 자국 통화가 진짜 약한 국가의 사람들은 그 저축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모아가야 될 자산이 사실은 굉장히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거기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 이걸 뭐 이제 하나씩 뜯어본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어, 이런 국가에서 아프리카의 특정 국가의 사람들이 과연 그들은 어떤 자산을 모아가야 될 것인가? 자국 통화 달러 대비해서도 그렇게 하락하는 자국 통화를 모아갈 수 있을까? 주식에 접근이 가능할까? 당연히 은행 계좌가 없는데 주식 접근도 쉽지 않겠죠. 미국의 주식 S&P 500에 접근할 수 있을까? 당연히 쉽지 않겠죠. 금 현물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주식이 안 되니까 금 ETF를 꾸준히 모으는 것도 쉽지 않겠죠. 당연히 자국의 부동산, 당연히 그런 국가들은 이제 부동산 등기 시스템들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조차도 모아가기에 불안한 자산이 맞습니다. 그런 이제 국가의 사람들에게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모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줄 수 있는 자산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좀 보는 면이 있습니다. 어, 거기에 이어서 되게 이제 좋아하는 표현이기는 한데요. 그 이제 유럽의 이제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했던 말인데 결국 장기적으로 어떤 자산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난 지금까지 80년간 증권계에 몸담아 왔는데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를 본 적이 없다. 라는 말을 했고요. 음, 결국 장기 투자의 가치를 또 얘기하는 거긴 합니다. 결국은 자산 투자라고 하는 거는 그 장기적으로 가치를 보존하는 대상을 찾고 그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앞쪽에 얘기했던 그 저축의 기술하고 다 맥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들마다 저 좋은 자산에 대한 정의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 그 저나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이 저 좋은 자산에 분명히 해당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장기 투자하는 것은 굉장한 좋은 투자 옵션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 데이터의 어떤 다양한 수익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장이거나 횡보장일 때는 꾸준히 모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를 되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뭐 올해 뭐 유튜브든 다양한 뭐 세션을 통해서도 이 자산을 모아가는 것에 대한 되게 중요해서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다시 이 자산이 꿈틀꿈틀 거리면서 뭐 상승을 이제 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그 한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과거를 한번 리뷰를 해보고 진짜 이제 상승기 때 우리가 이 자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한 면에서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장기 투자하면 좋은데 그래도 이 급등하는 시기에 이 자산에 대한 좀 어떻게 봐야 되나 태도를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잠시만요. 채팅창이 어떻게 보지? 음, 네.
채팅창을 제가 볼 수가 없어가지고 채팅창에 나온 거는 모르겠습니다. 어, 첫 번째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길지 않을 건데 하나는 이제 그 상승장 때는 이제 작은 파도에 흔들리지 않기라고 하는 약간의 그 팁을 한번 단어를 정해봤습니다. 어, 이게 이제 2017년도 상승장 때의 그래프입니다. 연초에 100만 원 했던 자산이 2017년도 연말에 이제 한국 원화 기준으로는 거의 이제 2,400만 원을 넘겼던 가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24배가 올라갔던 이제 상승장이었죠. 이건 2021년도의 이제 가격입니다. 음, 2021년도는 2020년도 12월 달에 이제 전고점에 도달하고 나서 거의 한 3개월, 4개월 만에 한 3.5배 정도의 가격에 도달했던 그리고 이제 중간에 다시 한번 하락했지만 다시 2021년도 11월 달에 최고가를 기록했던 그런 이제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게 두 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을 했던 해인데요. 되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이것을 이제 그 안에서 들여다보면 되게 멀미가 날 정도의 하락이 되게 많았던 거죠. 이거를 한번 이제 그 숫자를 뽑아보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한 해에 거의 20배가 상승을 했는데 그 2017년도 그 안에서 20배가 상승하는 동안에도 이거 거의 40%가 넘는 하락률이죠. 40%가 넘는 하락률. 거의 30% 이상의 하락률 단기적으로. 그것도 30% 하락이 몇 달간에 걸쳐서 된 하락이 아니라 정말 짧게는 이틀. 그다음에 뭐 평균 뭐 일주일 상간으로 일주일 상간에 어떤 자산이 30% 하락되면 여러분 지금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이 30% 하락되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지킬 수 있을까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벌 7번씩이나 있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2021년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4개월에 3.5배라고 하는 굉장히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을 했는데 이때 같은 경우도 거의 30%에 가까운 하락률이 거의 5번씩이나 있습니다. 한 해 동안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런 작은 파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승 시장에서도. 저것들을 그냥 조금 음, 한 발 떨어져서 견뎌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너무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 성급하게 전량을 매도하지 않기라는 이제 표현을 적었는데 이런 실수가 사실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음,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아주 오랫동안 여기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하락을 하고 다시 이전 고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과거에 보면 첫 번째 2013년도 11월 달에 고점이 됐다가 다시 요 가격에 도달했던 시점이 2017년도 1월 달이거든요. 그게 한 37개월 정도 됐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하락이 2017년도 12월에 하락이 시작했는데 이게 다시 같은 가격에 도달하는 시점이 37개월씩이나 걸렸어요. 36개월이 걸렸어요. 거의 3년씩이나 이 기간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고점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긴 하죠. 이게 뭐 적립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한 번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그런 표현은 물려서 계속 이제 존버를 하는 거죠. 존버를 하다가 정말 2년, 3년을 겨우 견뎌서 거의 같은 가격에 도달했을 때 보통은 많이 매도를 하긴 합니다. 지긋지긋한 거죠. 어, 근데 다른 자산들도 사실 비슷하긴 하지만 특히 우리가 크립토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추세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보통 그 전고점을 도달한 이후에 엄청나게 가격 상승들이 많이 일어나는 패턴들을 꾸준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한번 보더라도 2017년도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전고점 똑같이 100만 원 여기 달러입니다. 내가 표기를 달러로 안 해놨네요. 어, 도달하고 나서 5개월 뒤에가 거의 이제 2.4배가 됐고
그로부터 1년 뒤가 이제 거의 15배 정도 오릅니다. 그리고 2020년도 11월 달에가 거의 3년 동안 바닥을 계속 가다가 겨우 이제 이전이랑 같은 금액이 도달하고 나서 이때 역시 5개월 만에 거의 2.8배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이제 그 3배 정도의 가격까지 도달합니다. 오랜 기간에 버텼을 때 너무 그래서 본전에 이제 어떤 매도를 많이 한 행위가 특히 이 자산에 있어서는 되게 그 뒤에 수익을 놓치기 쉽고 우리가 투자 자산에 있어서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 내가 매도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가격이 오르면 다시 그 자산을 다시 매수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쉽지는 않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이제 오랜 기간 잘 버텼는데 가격이 전고점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6만 9천 불 6만 9천 불이 도달한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사실 알 수 없죠. 내년 중에 이제 만약에 온다고 가정을 하면 거의 이제 2년이 좀 넘는 기간에 전고점이 올 텐데 이 도달했다고 너무 성급하게 일부는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량을 매도를 하게 되면 되게 좋은 기회를 많이 놓칠 수 있는 어,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번 상승장에 있어서의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포인트로 한번 잡아봤습니다.